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 6억 6천만 원이 2월이 된 축구토토 승무패 48회차 최종픽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내용들이 좀 많아서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중에 챔피언스리그로 이루어져 있던 47회차는 10경기 적중으로 끝이 났고, 유럽 축구가 들어온 39회차부터 47회차까지 10경기 이상은 적중을 하고 있는데 10경기, 11경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주 저는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저의 짜증나는 상황을 픽하실 때 반영을 해서 배팅맨이 찍는 건 10개 아니면 11개 지금 적중을 하고 있으니까 최소 3경기에서 4경기 정도는 배팅맨이랑 다르게 픽해봐야겠다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후부터 좀 몸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체온을 재보니까 38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8도 정도 나오고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는 또 아니어서 몸살 감기약을 먹고 잤는데, 아침에는 좀 온도가 다 떨어져서 다 나았나 보다 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금도 38도를 찍고 있는데 몸살기가 생기면서 아주 지금 상태가 삐리합니다. 그래도 지난번 태풍 때 최종픽 영상을 못 올려드렸던 게 너무나 죄송해서 몸 상태가 좀 삐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왠지 좀 제가 아픈 상태로 제가 분위기를 다운되게 방송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지금부터 텐션을 올려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목도 아프네요. 자, 우선 멤버십 분들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왜 전체 공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커뮤니티에 글로 써드리면 못 보시는 분들이 많고, 멤버십 추가 최종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영상에서는 최종픽 이미지를 화면에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미지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 들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전체 공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골때리는 TV 멤버십 전용 밴드 토론방은 말 그대로 프로토 구매를 하시면서 이 경기는 어떨지 저 경기는 어떨지 서로 토론을 하거나 서로가 어떻게 픽을 구매를 했다 공유를 하면서 저분은 저렇게 구매를 하셨구나, 또 저분은 저렇게 구매를 하셨구나 하면서 참고를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토론방 룰을 모르시는 분들이 프로토 적중을 했다고 이미지를 올리시는데 공유하지 않은 픽에 대해서는 절대 적중 인증은 하지 않는 게 저희 멤버십 밴드 토론방의 룰입니다. 토론도 하지 않고 자신이 구매한 픽에 대해서 공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적중했다고 인증을 올리는 건 그냥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저 또한 멤버십 회원분들이 프로토 적중을 했다고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멤버십 어떤 회원분께서 적중을 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안 올리잖아요.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멤버십 가족 등급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적중한 것만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죠. 결론적으로 골때리는 TV 밴드는 토론방이지 자랑방이 아닙니다. 다 같이 토론도 하고 서로 픽도 공유하고 그러다가 적중하면 축하해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뭐 갑자기 처음 보시는 분이 적중했습니다, 적중 사진 띡 올리고 하면, 물론 토론방에 계신 분들이 다들 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축하는 해드리는데 그건 전혀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룰을 좀 지켜달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멤버십 가입하시고 밴드 가입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유튜브 이름과 밴드 가입 신청한 이름이 같아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난 다 지켰는데 승인이 안 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밴드 승인 부탁드린다고 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서 승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서론이 길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제가 구매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48회차 최종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누르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1번 경기 울버햄튼 대 맨시티. 자, 우선 이 경기는 보자마자 울버햄튼의 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기입니다. 에이, 배팅맨님, 맨시티가 주중에 도르트문트랑 챔스 경기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이 골 결정력이 쓰레기인 건 알지만 이번에 레전드 디에고 코스타 선수를 영입을 했잖아요. 이건 충분히 이변이 있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냥 그 입을 다물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변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맨시티의 경우는 홀란드라는 괴물 스트라이커가 영입이 되면서 대체 불가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를 받쳐주는 선수들 또한 월드클래스죠. 근데 지금 울버햄튼의 경우는 체력적으로는 맨시티보다 훨씬 많이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앞설 수 있겠지만 경기 실전 감각은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점과 야심차게 영입했던 칼라지치 선수는 영입하자마자 무릎이 아작나면서 쓸모가 없어졌죠. 한마디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칼라지치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그냥 발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불을 끄려고 영입을 한 게 브라질의 아틀레티코 미네이로에서 말년에 쉬엄쉬엄 경기 뛰다가 올해 1월에 계약 끝나서 9월까지 집에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피파 게임으로 맨시티 골라서 게임이나 하던 디에고 코스타를 영입을 했습니다. 디에고 코스타 선수도 울버햄튼 스카우트가 영입 전화를 했을 때 에? 저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웃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히 실점 감각은 이미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안 되는 영입이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이변을 낸 만큼의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울버햄튼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경기 뭐 무승부라도 이변이 나오면 그냥 49회 차로 2월이나 되라 기도해야겠네요. 자, 2번 경기 마요르카 대 알메리아. 자, 일단 마요르카의 최근 이강인 선수가 거의 뭐 날개를 달았습니다. 쿠보 선수가 나가니까 뭐 쪽발이 하나 없어지니까 지금 뭐 날아다니고 있죠. 거의 뭐 한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이강인 스페셜 영상이 나올 만큼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발의 킥의 정확도와 탈압박 그리고 공을 뺏겼을 때 다시 쫓아가는 수비 가담까지 굉장히 감독의 신임을 받을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강 라인, 무리키의 대갈박과 이강인의 택배 크로스 한 방이면 충분히 알메리아를 깨벗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알메리아의 수비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 5경기 동안 2실점을 기록한 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한 경기밖에 없었다라는 점에서 작정하고 잠그면 뚫기 힘들다라는 게 나오겠죠. 여기에 사실상 알메리아는 우마르 사디크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공격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건 라마자니 선수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주구장창 수비만 하다가 역습을 노리는 경기 운영을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마요르카가 골을 넣냐 못 넣냐의 경기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마요르카 홈 경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마요르카 사이드로 보여지는데 다만 마요르카가 3경기 연속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과거 전적을 볼 때 한 팀을 상대로 고만고만한 팀들끼리 4연승을 거두기란 힘들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 경기 마요르카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뉴캐슬 대 본머스. 자, 우선 뉴캐슬은 지금 생막시맹 선수와 칼럼 윌슨 선수가 부상으로 아마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삭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골 가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마랑이스 선수는 훈련장에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 경기에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무승의 늪에서 벗어날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 응원발도 받을 것 같네요. 상대팀 본머스의 경우는 사실상 리버풀의 9대0으로 개털리고 나서 본머스 감독인 스콧 파커 감독이 바로 귀싸대기 맞고 잘렸죠. 그리고 그 자리에 게리 오닐 임시 감독이 자리를 잡았는데 공교롭게 울버햄튼과 무승부, 노팅엄에는 승리를 하면서 2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울버햄튼은 골 결정력이 현재 쓰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노팅엄은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거의 뭐 개보록 수준으로 상대팀 수비 실책이 나오고 하면서 3점 득점을 하면서 역전승을 했었죠. 그래서 본머스의 우는 여기까지다. 뉴캐슬 원정에서 이변을 내기란 어려울 것이다. 도미닉 솔랑케가 아니라 도미닉 꼴랑케 일 만큼 본머스의 에이스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뉴캐슬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브랜드포 대 아스날. 자, 일단 지난 브랜드포와 리즈의 경기 분석 내용을 말씀드릴 때 리즈는 뒤를 생각 안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포의 공격 삼각편대 이반토네, 은베우모, 요하네 위사 선수들에게 개 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리즈가 2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역시나 브랜드포는 5골을 기록을 하면서 삼각편대 이반토네, 은베우모, 요하네 위사 선수가 골고루 5골을 기록을 했죠. 하지만 아스날의 경우는 탄탄하게 진영을 갖춘 상태에서 공격을 진행하기 때문에 브랜드포를 상대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브랜드포에 한번 털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이 철저히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원의 토마스 파티 선수도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수스를 앞세운 아스날이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브랜드포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에버튼 대 웨스트햄. 자, 일단 저는 이 경기 무승부는 없다라고 깔고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로는 맞대결 전적에서 에버튼 기준 4승 1무 5패를 기록 중으로 무승부가 굉장히 잘 안 나오는 상성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에버튼이 리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상성상 무승부가 잘 안 나오는 팀과의 대결에서 4연속 무승부를 기록한다는 건 굉장히 낮은 확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웨스트햄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지만 에버튼이 지금 장에 칼버트 루인 선수가 복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칼버트 루인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홈에서 홈발을 받으면서 칼버트 루인의 대갈박 한 방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웨스트햄의 경우는 상대 전적상 2연속 승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 리그 경기에서 골이 너무 안 터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2경기 연속 3득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득점력 난조에 대한 부분은 좀 해결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양팀 모두 한 방으로 끝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버튼의 승과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스페치아 대 삼프도리. 사실상 이 경기는 스페치아도 그렇고 삼프도리도 그렇고 홈과 원정의 경기력 차이가 좀 심한 팀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스페치아는 볼로냐, 사수올로, 엠폴리를 상대로 홈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아직까지 홈에서 패배가 없는 상황이고, 삼프도리는 홈에서 유벤투스, 라치오를 상대로 무승부를 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원정에서는 살레르니, 헬라스 같은 팀들의 2골 이상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상 양팀 모두 주전 자원에서는 이탈이 없는 상황이고, 두 팀 모두 또이또이한 팀들이라면 무승부에 초점을 맞추긴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홈팀인 스페치아의 승도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경기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스페치아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비아레알 대 세비야. 자, 우선 최근에 제가 세비야를 말씀을 드릴 때 거의 뭐 패급이다, 쓰레기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한 선수 영입이나 감독이 바뀌거나 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저는 세비야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코펜하겐 원정을 다녀온 세비야인데 주중 축구 토토 승무패 47회 차에 들어왔던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그에 격차가 있으니 아무리 쓰레기라도 세비야의 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최근 세비야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한 골도 못 넣고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펜하겐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0대0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세비야는 쓰레기다라는 걸 확실하게 입증했다고 생각이 들고, 라멜라 선수는 지난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출전하지도 못한다라는 점도 세비야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홈팀 비아레알의 경우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도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는 그닥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단주마 선수가 그 경기에서 교체 출전을 하면서 부상에서 복귀를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라드 모레노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겠지만 예레미 피노와 부상에서 복귀한 단주마 선수가 충분히 한 골 이상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비아레알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오사수나 대 헤타페. 자, 일단 이 경기는 오사수나의 이번 시즌을 보면 베티스 원정을 가서 1대0으로 근소하게 패배한 것 말고는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세비야, 카디스, 라요, 알메리아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의 팀을 상대했지만 승리할 수 있을 때 승리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공격 자원에 치미아빌라, 키케, 루벤 가르시아, 부디미르 같은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더욱더 오사수나 사이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원정 헤타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헤타페는 위날 선수의 공격 의존도가 너무 집중되어 있고 수비적으로도 항상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지로나 원정 가서 3대1로 털리고 발렌시아 원정 가서 5대1로 털린 걸 보면 특히나 원정에선 더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라고 본다면 2008년부터 리그 경기, FA컵 경기의 맞대결 전적까지 총 2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 단 한 번도 원정팀이 승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을 생각해서도 오사수나 승무 2픽을 가면 좋긴 하겠지만 현재 오사수나 홈에서 맞대결 전적이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이번 시즌 오사수나의 경기력으로 볼 때 4연속 무승부까지는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사수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제가 주중 승무패 47회차 챔피언스 리그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경기가 바로 AT 마드리드 경기였습니다. 레버쿠젠이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얼마나 개똥을 싸고 있냐면 리그 17위를 기록 중으로 정말 개똥을 싸고 있습니다. 18개 팀 중에 17위를 기록 중인 만큼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던 레버쿠젠이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AT 마드리드가 굉장히 전력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경기는 상대팀이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건 딱히 이변을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오블락 골키퍼가 부상으로 그르비치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테판 사비치 선수와 호세 히메네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마 악셀 비칠 선수를 한 칸 내려서 센터백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에르모소와 만다바의 3백 라인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종합적으로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커요. AT 마드리드의 강점이 원래 수비적인 측면이었는데 최근의 수비는 단단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들이 헤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벤제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레알 마드리드이긴 하지만 벤제마 없어도 라이프치와의 경기에서 발베르데, 아센시오의 골로 2대0 승리를 기록을 했고 골넣을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수도 없이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이변을 딱히 보지 않고 AT 마드리드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8회 차에 들어온 14경기 중에 9경기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픽 말고도 자신만의 이변 경기 한 경기씩은 꼭 잡아서 가야 된다는 점, 이 경기는 진짜 절대 이렇게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경기라도 한 경기씩은 투폴로 한번 잡아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멤버십 추가 최종 픽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저는 이만 좀 감기 몸살 때문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회차가 또 주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음 주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하셨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주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입니다.